신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유명한 거는, 백호가 아닐까? 백호 대살, 이렇게도 말하죠, 대살. 그죠? 백호가 보면 흰 호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백호 대살, 보통 백호 대살하면 살은 죽는 거고, 살은 대는 클대 쓰면은 흰 호랑이한테 물려서 크게 죽는 게 백호 대살. 무슨 피 흘리고 사고 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그죠? 백호 대살. 그래서 무서워하세요, 실제로. 무서워하시는데, 188페이지 백호, 저의 백호에 대한 접근은 전혀 다릅니다. 저런 신살이 있으면 어떻다. 그러니까 신살 자체에 대한 접근 자체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신살 자체에 대한 접근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충 형파에도 마찬가지고요. 격용도 마찬가지고, 신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통계의 결과라는 거죠. 통계의 결과. 그러니까 저런 지금 백호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신, 술. 안 외우죠. 제 보니까 못 외우는 것 같죠. 외울 생각도 없고, 외우지도 않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백호예요, 요게 백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사주명리학이 통계학이고, 아주 오랜 기간 흘러오면서, 특정 사주가 어떻더라? 특정 글자가 있을 때, 특정 일주가 있을 때, 어떻더라? 이게 사주명리학의 통계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갑진이 있고, 을미가 있고, 병술이 있고, 정축이 있고, 무진이 있고, 임술이 있고, 개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 이거는 통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죠? 통계의 결과. 그죠? 그런데 그 통계의 결과가, 아까 말처럼, 피 흘리고 혈광살이라고 합니까? 피 흘리고 사고 나서 죽더라. 죽는 게, 그렇게 통계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백호 대살이 보통 피 흘리고 대형 사고로 죽더라. 이게 통계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통계의 결과가 죽더라가 통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통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주명리학은 어떤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산 사람을 위한 학문이다. 죽는 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주명리학은. 물론 이게 통계의 결과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 당하는 사람이 백호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여러 사례 중에 하나죠. 백호가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호는 어떤 통계의 결과를 말하느냐? 얘는 틀린 거고 어떤 통계의 결과를 말하느냐? 제가 여기 190페이지 보면 설명을 했는데 이 갑진 어떤 통계의 결과가 나오는지 갑진이 있으면 갑은 뭐냐면 갑이 가진 여러 의미 중에 이건 뭐냐면 갑자기 떠오른 생각 아니면 행동도 되겠죠. 행동. 이 뭐다? 용출작용, 신생작용. 갑은 이거죠.
G는 뭐냐면 빠른 움직임, 뭐 달림. 보세요. 그러면 갑진이 있는 사람은, 사주에 갑진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살은 뭐다? 통계의 결과인데, 이 통계의 결과에 의해서, 이거는 뭐의 작용? 제가 이미 말씀드린, 간지의 작용. 얘네들이 동주한다는 말은 같은 주에 있을 때, 이게 주잖아요? 그죠? 하나의 주잖아요? 갑자 자체가 하나의 주잖아요. 동주할 때, 이런 작용력이, 천간의 이런 작용과 지지의 이런 작용에 의해서 용출, 그 다음에 이게 빠른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무조건 이렇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움직이는데, 광야나 아니면 광장이나 부딪힘이 없을, 아무도 없을, 나 혼자 있는 데서는 아무리 백호가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에 나달릴 일이 있긴 있어도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어떻더라? 무지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백호를 생각하실 때 대부분 백호살이 있으면 안 좋고 뭐하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 이런 통계의 결과가 아니고 통계의 결과로 인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결과. 그런데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언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의 결과는 예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니까 조심해서 달려, 천천히 달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는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너 이렇게 죽을 거야 하는 예언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사를 이렇게만 신사를 적용한다면 신살은 다시 188페이지를 보시면 과거 사주명리학은 천재들의 학문이었다. 역학 분야는 쭉쭉 있습니다. 읽고 그 밑에 6째 줄 보시면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깨를 부려 사주를 쉽게 보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 특정 인자, 특정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동일한 성향과 행동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원래 진짜 천재들은 정말 게으르기 때문에 이게 편인이죠. 정말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편하게 할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켰다. 그들이 만든 쉽게 사주 보는 방법이 용신, 격, 일간의 강약, 신살, 공방 덕분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보편화됐다. 그런데 요즘 사주명리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천재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용신, 격, 일간의 강약, 신살, 공방 등이 어떠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만 배우고 적용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잘못된 사주명리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충 배운 것들이 그 안에 빠져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주명리학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하나에 빠져 있는 거죠. 그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대회,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데 만약에 태권도 막 나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품새나 이런 걸 보는데, 옛날에는 품새 같은 걸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새를 보는 품새로 금메달 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출전을 하려고 하면 몇 단 이상 돼야 되는 게 규정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정말 잘하는데, 특히 겨루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품새를 못 외워요. 품새를 못 외우니까 3단을 따야지 출전할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데 품새를 못 외우니까 출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대회를. 그냥 하면은 그보다 훨씬 높은 단이나 그런 사람한테도 다 이기는데, 이게 품새를 못 외우니까 출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주를 봐야 되는데 신강신약한지 보고요. 사주를 봐야 되는데 합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요. 사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백호가 있어서 무조건 부적 안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사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사고 난다. 무조건 뭐 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격용이나 용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용신론에 빠져 계신 분들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들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용신만 보시는 분들에 따르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정말 그래야 됩니까? 하면 또 뭘 해야 된다고 그래 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주명리학이 무의미해져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때 어디 들어가서 자다가 그때 용신운 될 때 나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사주명리학이지. 특정 운이나 특정 뭐나 특정 인자나 있을 때 무조건 사고 나고 무조건 뭐 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살이 사실은 의외로 신살 자체의 작용이 되게 강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특정 신살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고 나고 죽는 거는 모르겠는데 전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하나도 못 보진 않았지만 거의 못 봤는데 실제로 그 작용력에 의해서 되게 잘 살아요. 현대사회는 특히나 신살 정도로 정해질 정도 되면 어떤 게 있다? 파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작용력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백호는 이런 작용력이에요. 을미도 읽어보면 그렇죠. 을이 가질 의미 중에 얽힘, 엮임. 미는 압력이 꽉 가해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뭔가 얽히고 엮이고, 그러니까 물론 을이 잘 안 풀릴 때죠. 잘 풀릴 때는 막 감고 지멋대로 하는데 잘 안 되면 막 꼬인다고요. 막 을 자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막 꼬이는데, 미는 뭐다면 그러니까 뭔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뭐다? 압이 꽉 차는 과정이죠. 그 압이 차는 과정 다음에 실제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병이나 신이나가 껍질을 딱 만들어줘서 압이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을미 자체는 어떻다? 이게 폭발해버린다. 폭발해버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스피디해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은 을미가 있는 분들은 몸의 움직임 이런 거보다는 주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부분. 병술 같은 경우는 병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 빛의 빠름, 스피드하죠. 스피드한 거. 아주 확 그리고 또 장악하려는 면이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작용할 때, 병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근데 술은 마감 끝 뜻한다. 그죠? 내가 아주 빨리 뭔가를 해서 빨리 마감해야 되는 이런 형태. 이때도 뭐다? 아주 스피드해진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어떻다?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비슷하죠?
거의 다 이런 인자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60개의 주 중에, 갑자 중에, 60개의 갑자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빠를 수 있는 인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빠르고 폭발할 수 있는 인자.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층간 지지의 작용에 의해서. 정축도 보면, 정이 가지는 의미, 열기고, 축은 갈라짐. 그러니까, 열기가, 축이 갈라짐인데, 이 정이라는 열기를 축이 쩍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축의 갈라짐을 얼음 낚시 조심하라고 할 때 꽝꽝 얼었는데 이제는 녹았다고 조심하라고 할 때 그 강 같은 걸 말할 때 축의 갈라짐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 퉁치면 쫙 갈라지는 그런 형태. 열기가 쫙 퍼지는 형태, 이런 형태죠. 정축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을미처럼 정축도 실제로 이 내구적인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외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또 무진 같은 경우는 무도 압력 팽창이죠. 압력 팽창인데 진은 빠른 움직임 달림.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가지고 또 달리는 형태다. 거의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임술, 임이 가지고 이미 진공수축 맞죠? 그 다음에 마감.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용력 자체가. 개축도 개축은 냉기 한기고 축은 또 갈라짐. 네, 요런 식으로 백호대살이 그러니까 백호살이 작용력 자체가 뭐다? 사람한테 행동을 빠르게 할 일을 만들거나 빠르게 할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급해지는 상황을 만들거나 조급해지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 빨리 움직이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백호대사에 들어놓은 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산에 함부로 사람이 못 들어가죠.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호랑이. 얘가 백호잖아요, 백호.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어서 함부로 못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하는데 산을 함부로 못 넘었어요. 그런데 백호대살이 있으면 마음이 급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틀 걸릴 게 이쪽으로 가면은 반나절이면 가니까. 그럼 어떻다? 반나절을 가다가 어떻게 된다? 물려 죽는다. 이게 백호대살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호랑이에 잘 물려가더라. 왜죠? 마음이 급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백호대살.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읽어놓은 걸 다 그러니까 써놓은 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제가 백호대사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실제 뭐 60, 그러니까 이 갑자 중에서 얘들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인자라고 해놨는데, 얘들 말고도 뭐 빠를 수 있는 인자가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게, 그냥 간지의 작용력을 항상 머리 안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얘도 뭔가 이루어지겠는데, 그런데 시세를 보면 어떻다? 뭐 백호거나, 아니면 영마거나,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호. 그래서 이제 백호살 있으시면은 부적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적 쓰는 것보다는요, 요즘은 백호대사에 서는 부적 쓰지 마시고, 교통카드를 좀 많이 충전해 주시거나, 요즘 좀 더 후불식이니까, 용돈을 좀, 그 부적 쓸 돈으로 용돈을 좀 더 많이 주셔서, 급할 때는 택시를 타라. 그죠? 급할 때는 택시를 타라. 그렇게 말해주면 사고 안 나겠죠, 요즘. 그죠? 생각을 한 번 더 해라. 되게 급한 일 있으면, 현금을 좀 쥐어줘가지고,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 마시고, 움직여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부적보다 좋다? 효과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넌 올해 백호가 들었으니 아니면 네 사주에는 백호가 있으니 너의 움직임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다. 여유를 가지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다? 백호살의 작용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백호살이 가진 이런 스피드, 빨리 이런 능력은 뭐다? 현대사에서는 어떤 인자? 더 능력이 있는 인자죠. 능력이 있는 인자. 그렇죠? 현대사에는 스피드하고 빨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살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백호살 같은 게 있으면 어떻다? 그런 업무를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일 자체도 그런 일에 하면 더 좋은 거고, 많이 움직여 다니면 더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을 가진 사람이 너무 좁은 데에서 일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산이나, 요즘 광산에 사는, 제가
IDC라고 있어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 서버를 꽉 모아두면 되죠. IDC도 보면은 요즘은 IDC들이 되게 널찍널찍하게 잘 만드는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IDC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았어요. 되게 좁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넓지가 않아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IDC에서 그러니까 발령을 IDC 쪽으로 발령이 나타나는 게 안에 IDC 안쪽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 아니면 외쪽에서 관리만 하는 거냐니까 안에 들어가는 업무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대형 사고 칠 수도 있는데 왜냐면 IDC 안에 전부 다 케이블이 많잖아요. 케이블이 물론 다 이게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바닥으로 다 돼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일단 케이블을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문 열어서 뭐 하는 게 자기들 일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했다가 급하게 하다가 뭐 잘못 뺐다 꽂아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잘리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물류센터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잘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되게 좁게 된데 이런 데서는 막 물건인데 뛰어다니고 이런데 어디서 지게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보통 창고의 매장 코스트코 같은데 근무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거 있으면 하지 마라, 실수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보직 바꿔서 오히려 물론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지만 주 근무 자체를 이제 고객센터 쪽에 해놓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가가 높아지는데 실제 물류 담당하는 쪽 하니까 오히려 자꾸 뭐 부서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그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 훨씬 잘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는 일에 따라서 능력이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일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호살이 있으면 어떤 자리 가면 좋다? 몸은 덜 움직이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스피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 가면 더 좋다. 아니면 아예 출장을 다니거나 외부로 다니거나 이런 일이 더 좋다. 그죠? 다닐 때는 조심해야 된다. 속도 위반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백호살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죠. 19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빠르고 유능하다. 스피드가 생명은 현대사회에서 백호살은 성공인자 중에 하나다. 그죠?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단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나 탈법, 불법을 해서라도 무언가 해결하려는 시도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횡재를 바라는 투자 이런 것도 문제일 거고요. 자신을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이게 백호살의 이해입니다. 부적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백호가 있다고 벌벌 떠셨던 분들은 캄다운 하시면 됩니다. 캄다운. 예, 마치겠습니다. 3기라는 게 이게 3은 글자가 세 개라는 거고 기는 기이하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3개의 글자가 있으면 기이하다, 특이하다. 아니면 재주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역학에서는 원래 하나가 효라고 했죠. 효. 그러니까 이게 긴 거 하나 이게 효잖아요, 그죠? 효. 그러니까 1, 2 이래 되는 거죠.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3이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실제 얘는 음양이니까 세 번째 3은 뭐냐면 3이 되는 3은 뭐냐면 실제 이게 양인 거예요. 양. 진짜 양은 3부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양수 3을 아예 양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3으로 369 할 때도 3 쓰고 3 많이 쓰죠. 3을 쓰는 이유가 3이 실제 제대로 된 양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런 거고요. 이 3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병경이죠. 그 다음에 갑무경, 그 다음에 임계신인데, 얘가,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운에서 들어오면 삼기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에서 들어오면. 아시겠죠? 1번은 여기, 아니면 1번은, 그러니까, 원국 내에 있을 때, 2번은 운에서 들어올 때, 그죠? 두 개가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그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든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있을 때, 작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천간이 총 10개죠? 천간 10개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을병정이 있으면, 삼기, 기하고 특이하고 능력이 있다고 읽고, 요거, 그러니까, 천간 4개 중에 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무경이 있으면 또 기이하다, 특이하다, 재주 있다 읽고, 그 다음에 임계신이 있어도 그렇게 읽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기가 빠졌죠? 네, 기가 빠졌습니다. 제가 기를 가지십니다. 죄송하지만 없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기가 빠진 이유는 기를 찾아서 읽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기를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기. 기죠.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을병정은 하늘의 기운. 그래서 천상삼기라고 하고요. 하늘의 기운. 그래서 저기 있으면 정신이 공예하고 지적이며 행동에 품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학적 소질 이렇게 부릅니다. 문학적 소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러니까 지하삼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딱 보면 얘 둘이는 뭐 당연히 B시고 그죠? B시고 얘는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죠? 하늘의 작용을 볼 수 있고 얘는 C에서 출발한 거죠. 갑에서 얘는 땅의 작용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제 땅으로 가는 형태 결실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임계신은 인중삼기 뭐 사람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인중삼기 보면 외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지만 수기가 강하니 남자는 고색 꼭 그런 게 나오죠. 수가 나오니까 무조건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오시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중삼기 그리고 아까 지하상기는 사람을 이끌는 영웅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천상삼기는 주로 이 창작에 의해서 뭔가 이뤄내는 형태, 뭔가 만드는 형태죠. 만드는 신생의 형태. 이런 형태의 작용력이 강하고요. 지하상기라고 했지만 이건 뭐냐면 대중 사회 인자가 강하다. 대중 사회 인자가 강하다. 이쪽은 간단히 말하면 연애고, 그렇죠? 이쪽은 뭔가 이끄는 형태의 대중 사회라면 이쪽은 뭐냐면은 요즘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연애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요런 형태, 매력,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보면 이 사람은 추리닝이 있고,
집에서 추리닝 입고 작업하고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캐주얼이나 멋지게 입고, 이 사람은 이게 관을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관을 쓴 거고, 이 사람은 누구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복장, 그죠? 매력적인 그런 복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기를 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하는데, 실제 저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관찰해보면 어떻다? 실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거 삼기를 하시다 보면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붙어만 있다면 굳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 작용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찰해 보세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을 있고 병 있고 정 있고 하면 얘는 창작하려고 하고 신생하려고 하고 이런 인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갑하고 무하고 경이 있으면 남 앞에 서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그런 게 강하다. 그 다음에 인계신이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을, 이성을 만나려고 하거나 이런 인자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상상기와 지하상기를 요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봐도 얘가 하늘이고 얘가 봐도 땅인데, 그렇죠? 고서에 틀린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일단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실 것이고, 이 삼기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간지가 중요하다. 간지 그 자체에 간지 자체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지 자체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간지가 있을 때 이런 일종의 합작용이 있더라. 이렇게 간지가 있을 때 합작용이 있더라. 이렇게 있을 때 합작용이 있더라. 이거는 사실은 간지 해석에 충실하는 거예요. 간지 해석에 충실하는 것이고, 이거 역시도 뭐다? 공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작용력을 가지더라, 사람들이. 이런 게 하니까 이런 작용력을 가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다? 이용하면 되죠. 천재들이 이렇게 탁탁 묶어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앞에 백코드 안 외워도 되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공식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공식화된 거.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인자가 있을 때 이런 작용력이 있더라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식이 통계된 만큼 잘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기는 이게 다예요. 그렇죠? 삼기는 이게 답니다. 삼기라는 게 사실은 천간의 신살은 뭐 다른 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기. 그러니까 천간들은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뭉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이런 작용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빠졌다? 기가 빠졌다. 기가. 기는 왜 빠진다? 기가 있으면요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기토탁임. 기토탁임 해가지고 뭐 임이 흐려진다 이렇게 하는데, 임만 흐려지는 게 아니고 기가 있으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여기 기가 들어가거나 여기 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막 귀찮아져요. 기가 들어가면 귀찮아집니다. 기가 들어가면 이 기자의 작용력 자체가 기를 지금 다시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는 확실히 열애구나. 기는 3기에서도 열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3기였습니다. 내용은 짧아도, 시간은 짧을 수 있는데, 내용은
책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충실하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